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6년 2회 CBT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준비하는 전치모 새벽 배송입니다. 오늘도 각 과목별로 두 문제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기 자기학입니다. 그림과 같이 도체 1을 도체 2로 포위하여 도체 2를 일정 전위로 유지하고 도체 1과 도체 2의 외측에 도체 3이 있을 때 용량계수 및 유도계수의 성질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암기하는 문제지요. 답은 4번입니다. 요 암기하는데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용량계수, 유도계수 어떻게 표현하냐면 1, 1, 2,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 두 개의 숫자가 같으면 이게 용량계수입니다. 두 개의 숫자가 다르면 이게 유도계수가 되겠지요. 그럼 용량계수는 뭐냐? 이거는 전하와 전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요 1이 자기 자신의 전하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뒤에 있는 1이 자기 자신의 전위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도계수에서 요 앞에 숫자는 자기 자신의 전하, 그리고 요 1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전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위 어떻게 나타내지요?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이 공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위와 전하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용량계수, 유도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표현해라. 성질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옳게 표현한 걸 찾아라. 이제 그게 되겠죠. 요 1번 도체의 용량계수는 Q11이 됩니다. 1번 도체 용량계수. 얘가 여기 2번 도체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럼 이 2번 도체의 유도계수는 Q, 자신의 전하에 영향받은 전위. 자신의 도체는 2번 도체죠? 2번 도체의 전하는 1번 도체의 전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용량계수, 얘가 유도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Q, 자신의 전하가 2번 도체의 영향을 받든가, 요거는 이제 유도계수가 되는 거고요. 또 자신의 전하가 자신의 전위에 영향을 받든가, 이거는 3번 도체의 용량계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관계에 이제 옳게 설명한 거를 찾아라, 이런 내용인데,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얘가 2번이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위, 일정 전위를 유지합니다. 근데 일정 전위를 유지할 때는 외부에서 어떤 전하를 받던 전위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식으로 나타낼 때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용량계수에 이 도체에 유도계수를 더한 값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식을, 얘를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러면 2번 도체의 유도계수는 1번 도체 용량계수의 부호가 반대인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될 점이 뭐냐면 여기 1번과 3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여기 2번 도체가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기력선이 3번에 영향을 주지 않고 3번 도체의 전기력선이 1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성질을 물어보면 4번이 답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극이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수는 1000회, 철심의 길이 L은 10cm, 공극의 길이 LG는 2mm, 단면적은 3제곱cm, 철심의 B 투자율은 800, 전류는 10A라 했을 때 이 솔레노이드의 자속은 몇 웨버인가? 자속 물어봤네요. 자속의 공식은 솔레노이드니까 자기 저항 분의 권수 곱하기 요게
자속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여기 자기저항 구하는 공식은 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에요. 이게 솔레노이드고 여기가 공극이에요. 여기가 공극입니다. 공극. LG죠. 네, LG. 여기가 공극입니다. 그래서 공극이 있는 요게 환상 솔레노이드인데 여기에 이 권수가 1000회. 그 다음에 철심의 길이, 요 철심의 길이 얘기하는 거죠. 요 길이가 10cm. 그 다음에 공극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가 2mm. 그리고 단면적, 요 단면적 얘기하는 거죠. 요 단면적이 3 제곱센티미터. 철심의 비투자율, 요 철심의 비투자율이 800.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A 일 때 솔레노드의 자속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구해라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저항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여기 철심의 자기 저항과 요 공극의 자기 저항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저항 공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우선 철심은 비투자율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곱하기 면적 분의 철심의 길이 L로 나타낼까요? L 더하기 공극은 뭐예요? 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이 공간에서의 자기저항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공기 중에 투자율이 공기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여기에 면적 요 면적이 되겠죠. 그죠? 요거 분의 공극의 길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해 보면 공기 중에 투자율은 뭐지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투자율 800이라고 줬네요. 곱하기 800. 그 다음이 단면적이죠. 그죠? 단면적. 요 철심의 단면적. 지금 요 철심에서의 자기저항 구하는 거예요. 철심의 단면적은 3제곱센티미터네요. 제곱센티미터. 기본 단위 제곱미터 단위로 변환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게 1cm를 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적용이 되고요. 1제곱센티미터를 1제곱미터로 바꿔줄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곱센티미터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분의 길이 요 철심의 길이는 10cm네요. 센티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적용해야 되겠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적용하고요. 요번에는 요 공극에서의 자기저항. 우선 저 공극은 공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투자율이 공기 중에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적용하고요. 면적은 요 면적과 철심의 면적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적용해 주고 이거 분의 공극의 길이는 2mm네요. 그러면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얘가 5.64 곱하기 10 단위는 암페어톤 퍼 웨버입니다. 요게 자기저항 단위예요.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자속을 물어봤지요. 얘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기저항분의 권수 곱하기 흐르는 전류로 구한다고 했죠. 권수는 몇 회? 여기 1000회. 권수 1000회. 흐르는 전류 몇 암페야? 10암페야. 나누기 자기저항 우리 구한 거 5.64 곱하기 10의 6승. 요거 적용하면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나오네요. 예, 단위는 웨버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보기에서 요거랑 동일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답이 3번에 있네요. 이 문제는 요 공식 알아야겠죠. 요 공식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극이 존재하면은 자기 저항은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요것도 암기하셔야 되겠죠.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공학입니다. 송전선로를 연가하는 주된 목적은 연가,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지요. 답은 3번 선로정수의 평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가가 뭐냐면 여러분 뭐 겨울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용가예요. 발전소에서 수용가로 이제 송전계통, 즉 선로를 가설할 때 이렇게 가설이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선로가 한 선만 가설되는 건 아니죠. 삼상이면은 세 선이 이렇게 가설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가설하게 되면 요 선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노란 선과 녹색 선, 바깥에 있는 선이 훨씬 길어지겠지요. 이렇게 세 상의 선의 길이의 차이가 나면 RLGC, 요게 이제 정수라고 하는데 요 RLGC의 값이 다 달라져요. 선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기에 선로를 가설할 때 이렇게 가설하는 거죠. 지지물을 거칠 때마다 한 번씩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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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는 겁니다. 그 얘도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중간중간마다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서로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 선들의 길이가 어느 정도 맞아지면 요 RLGC 선로 정수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자리를 바꿔주는 걸 연가라고 하고, 연가를 하는 목적은 요 RLGC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연가 나오면 선로정수 평형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간전압, 부하역률, 선로 손실, 전선 중량 및 배전거리가 같다고 할 경우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의 공급 전력의 비는 그 비는 삼상분의 단상으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선 단상의 공급 전력 어떻게 구하죠?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죠. 그리고 삼상 어떻게 나타내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부하 역률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분의 삼상분의 단상 할 때 선간 전압 같지요. 그러면은 전압 약분되고 부하 역률 같지요. 그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루트 3 i분의 i. 그런데 전류는 다르겠죠. 그죠? 흐르는 전류는 다를 거예요. 삼상하고 단상하고. 그래서 식은 루트 3 i의 삼상에 흐르는 전류 분의 단상에 흐르는 전류다. 이제 요걸 구해라. 근데 전류값 어떻게 구하냐면 선로 손실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단상의 선로 손실은 2i 제곱 r로 구합니다. 왜냐? 여기 이제 공급 전력 배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2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상은 3i의 제곱 r입니다. 배전선로에서의 전력 손실이에요. 배전선로에서 부하로 가면 단상의 손실은 2가 적용되지 않고 i 제곱 r로만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배전 공급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부하 전력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보면 전선의 중량도 같대요. 단상의 전선의 중량, 삼상의 전선의 중량, 단상은 2개고 삼상은 3개예요. 그러면 한 선끼리 비교해 보면 중량이 삼상이 더 가볍겠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우리 저항 R은 고유저항 곱하기 그 도체 굵기, 그러니까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 곱하기 길이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전체 단면적을 2개로 나눈 꼴이죠. 얘는. 그래서 여기
단상의 저항은 여기다가 두 개를 나눈 값. 얘를 정리하면 2의 고유저항 A분의 L이에요. 그래서 얘는 2R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단상의 이제 저항값을 2i의 제곱 곱하기 2r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상은 선이 3개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을 적용하면 여기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저항값의 3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i 제곱 곱하기 3r 요거 3이죠? 여기 3.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얘는 4i 제곱 r이 되고요. 얘는 3, 3은 9i 제곱. 그런데 선로 손실이 서로 같대요. 서로 같답니다. 얘는 단상이 전류고 얘는 삼상이 전류죠. 두 개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 9i 삼상의 전류의 제곱의 r은 4i 단상의 전류의 제곱의 r과 같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저항 값 요걸로 같은 값 적용한 거니까 서로 약분되고, 여기서 i 삼상의 전류값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삼상의 전류값의 제곱은 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나눠줘야죠. 9분의 4 단상의 전류값의 제곱이다. 이 제곱 어떻게 없애지요?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되지요. 루트를 씌우면 얘는 제곱과 루트 없어지고, 얘는 이 단상의 전류값은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얘네들도 되겠네요.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3분의 4는 2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삼상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에 흐르는 전류의 3분의 2배. 그러면 여기에다 정리를 하면 루트 3. 삼상의 전류니까 얘 적용하면 3분의 2 i 제곱 분의 i 제곱이 아니라 단상에 흐르는 전류 분의 단상에 흐르는 전류. 얘랑 이렇게 약분해서 정리하면 요렇게 하면 얘가 루트 3분의 2분의 1이 되겠네요. 요거 정리하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문제는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문제도 아닙니다. 요거 단상과 삼상의 전력, 그 다음에 전력 손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저항값은 단상과 삼상의 중량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준다는 거, 요거 세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은 4번. 요거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기기입니다. 삼상 반작용 전동기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암기하는 문제죠. 삼상 반작용 전동기 나오면 여자 건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다. 찍는 거예요. 암기해서 찾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급 유도기 전력이 100V, 전기자 전류가 20A인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을 중권에서 파권으로 변경했을 경우 유도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는, 우선 지금 유기기 전력이 100V는 지금 건선이 중권으로 감겨져 있을 때 100V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우선 유도기 전력 한번 구해 볼까요? 2는 60A분의 P Z 파이 N입니다. 요게 지금 중권일 때는 이 극수와 병렬 회로수가 동일하지요. 그죠? 그래서 8극이니까 60 곱하기 8 분의 8 곱하기 Z 파이 N, 얘가 몇 볼트라고요? 100볼트. 100볼트.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60 넘어와서 곱해주면 결론은 도체수, 자소, 권수가 몇이란 얘기예요? 얘가 6000이란 얘기예요. 요 값이. 그러면 파권일 때 한번 유도기 전력 구해볼까요? 파권일 때는 60, 병렬 회로수가 파권일 때 몇이에요? 2지요. 요거 분의
극수가 8 곱하기 PZ 파이 N, 얘가 6000이죠? 여기다가 6000 이렇게 적용하면 팝콘일 때 유도기 전력 나오겠지요? 얘가 400V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얘만 구해도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전기자 전류도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저기 문제에서 준 200V의 전기자 전류는 얘는 뭐예요? 중권이죠, 그죠? 중권. 중권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병렬 회로수, 회로가 병렬로 이렇게 극수만큼 8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라고요? 200A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회로 하나당 얘 몇 암페예요? 200A에 8을 나누면 회로 하나당 25A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당, 요 회로 하나당 25A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중권에서 팝권으로 바꿨대요. 그러면 팝권은 요 병렬 회로수가 몇 개라고요? 2개, 2개. 그런데 요게 하나당 25A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개가 흐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0 곱하기 2 해서 50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A. 그래서 답은 뭐 50A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거 팝권에서의 유도기 전력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쭉 구했던 것처럼 여기 Z 파이 N 이 값을 구한 다음에 팝권 계산하는 곳에 적용해서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유도기 전력만 구해도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동일한 용량 2대의 단상변압기를 V결선하여 삼상으로 운전하고 있다. 단상변압기 2대의 용량에 대한 삼상 V결선 시 변압기 용량에 비인 변압기 이용률은 약 몇 %인가? 요거 문제는 어려운데 물어보는 건 뭐예요? V결선에서의 이용률 물어봤습니다. V결선 이용률 몇이요? 86.6%.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V결선에서 암기해야 될 거 2개 있죠, 그죠? 이용률은 86.6%. 그 다음에 출력비. 출력비는 57.7%. 요거 2가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FS의 값이 이런 값을 가질 때 FT의 최종 값은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최종 값이니까 마지막까지 갔을 때 값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마지막까지 갔을 때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리밋 시간이 무한대로 수렴할 때에 무슨 값? 시간의 함수값. 시간의 함수값. 얘는 S 함수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리밋 S가 0으로 수렴할 때 S 값인데 얘는 요 앞에다가 S를 곱해줍니다. S의 FS 값. 그럼 봅시다. 그 리밋 S가 0으로 수렴할 때 S 곱하기 FS 값인데 요렇게 주어졌지요. FS 값은. 근데 이렇게 보니까 S의 3승, S의 제곱, S 다 S가 있네요. 그럼 S로 묶어도 되죠. S로 한번 묶어 볼게요. S로 묶으면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 분의 2S 플러스 15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리밋 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를 0으로 수렴해라. 즉 0을 대입해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0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얘랑은 약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약분 시켜놓고 여기다 0, 여기다 0, 여기다 0을 적용하면 0, 0이니까 3 남지요. 3분의 여기 0 적용하면 얘도 0이에요. 그죠? 그러면 15만 남네요. 그럼 몇이에요? 5네요. 그래서 이때의 최종값은 5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직접 정리해 보세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사용전압 66kV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소 높이는 몇 미터인가? 자, 이 문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높이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네요. 35kV 이하, 35kV 초과. 근데 문제에서는 66kV니까 35kV 초과. 요 부분에 해당되겠네요. 이걸 읽어보면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은 10m예요. 기본은 10m에서 35kV를 초과하고 여기서 10km마다 그럼 45가 되겠네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전압은 사용전압은 기본 10에다가 12cm 0.12를 더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66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0도 하면 55, 10도 하면 65, 10도 하면 75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66은 여기 들어가겠죠. 66 그죠? 그러면 얘가 1단, 얘가 2단, 여기가 3단, 4단이네요. 그래서 기본에 10 플러스 0.12를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 곱해주면 요게 10.48m다. 요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여기서는 35kV 기준에 66kV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값, 뭐 365,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구하냐면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용전압에다가 기준되는 전압을 빼요. 그 다음에 10을 나누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하나, 둘, 3.1이란 얘기예요. 3.1. 3보다 큰 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몇 단이에요? 4단이 되겠죠. 3보다 큰 단수니까.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서 그냥 절상해줘서 4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초과해서 그 단수마다 더해지는 값을 그 단수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주면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연습하셔야 돼요. 고압 가공전선로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사용할 때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는 2도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4 고압 가공전선율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근데 문제에서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밖의 전선에 2.5의 안전율을 가져야 된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준비하는 전치모 새벽 배송 각 과목별로 두 문제씩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전치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출석 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아침 7시에 배송되는 전치모 새벽 배송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